오늘은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벡터에 대한 평면 벡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위치 벡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위치 벡터 이렇게 생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벡터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벡터에 대해서 잠깐 생각만 해보면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를 벡터라고 하냐면 방향하고 크기가 둘 다 있는 양을 보고 우리가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점이라고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무슨 점이라고 했죠? 종점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 화살표 끝이 가르치는 게 방향이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 거냐면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는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가 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거기까지는 기억이 날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위치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점을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시점을 5라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놔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가 만약에 시점을 5라고 고정을 시켜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종점을 A라고 하면은 됐어요?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점 A와 여기 있는 OA 벡터는 똑같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 있는 벡터 하나만 여기 있는 점 A와 대응이 될 수 있겠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요 벡터가 A 벡터라고 해보자고. 알겠죠?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해보자고. 세상에 벡터 엄청 많아. 그치? 시점이 되는 벡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켜 놔보자고. 이해됐죠? 그래서 모든 벡터들의 시점을 다 여기 5로 고정을 시켜 딱 버렸어.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종점 하나랑 벡터 하나랑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결국 여기서 A 벡터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A와 구분의 필요성이 없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벡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A 벡터 뭐 아니면 O에서 A로 가는 벡터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벡터인데 이게 어떤 벡터가 되는 거냐면 점 O에 대한 점 O에서 A의 뭐 위치 벡터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A의 O에 대한 위치 벡터 점 A가 O에 대한 위치 벡터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 잠깐만 보면 잠깐만요. 말 없겠어요. 잠시만. 책을 보면 뭐 말은 정확하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아이고 넘어간다. 한 점 5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가 있는데 그게 O의 벡터면 점 5에 대한 A의 위치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 5에 대한 A의 위치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뭐가 되는 거냐면 벡터랑 점을 1대1 대응시키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점 A랑 그 다음에 이 벡터 하나를 1대1 대응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키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A, B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A, B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시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O, B 벡터에서 O, A 벡터를 뭐 한 거예요? 뺀 벡터다 이렇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게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는 꼭 얘가 지금은 원점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부터 벡터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켜서 여기 있는 A 벡터가 다 위치 벡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들이 유도가 됩니다. 벡터로 똑같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내분점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 하고요. 자, 요것들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알겠죠?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 봐봐. 내가 여기 점 A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점 B가 있어. 일단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보면 내가 여기에다가 점 P를 이렇게 찍는 거야. 이해됐죠? 점 P를 찍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길이를 n이라고 놓으면 자,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m 대 n 내분점 이렇게 쓰면 이게 점 P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m 대 n 내분점이다 이런 뜻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은 다음에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기 시점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알겠죠? 고정만 돼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시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에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O에서 A라는 점은 위치 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죠? A라는 점은 위치 벡터가 되는 건데 A라는 점은 요 벡터랑 1대1 대응이 돼서 얘가 A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A 벡터가 여기 있는 점 A의 O에 대한 위치 벡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라는 점도 이런 식으로 벡터로 만들면 여기 B 벡터라고 생기고 요 B 벡터라는 게 점 B의 O에 대한 위치 벡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내분점에 대해서도 벡터가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를 빨간색 벡터를 P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점 P에 대해서 표현하겠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분하는 점을 한번 벡터로 표현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분하는 점을 벡터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식은 만들면 돼. 공식은 똑같아요. 내분점하고 공식은 똑같은데 n 플러스 n분의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나오는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A에서 P로 가는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P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m 대 n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m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벡터는 n 곱하기 A에서 P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쓰면 비율이 맞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 방향이 똑같이 맞아야 돼. 그래야 둘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실수배가 되니까. 알겠죠? 반대로 하면 안 돼. B에서 P로 가는 벡터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럼 방해 반대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식이 써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시점이 O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뭐라고 써도 되는 거냐면 M이라고 쓰고 OB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쓰면 돼. 근데 O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내가 B 벡터라고 했으니까 B 벡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P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N에다가 그 다음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P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MP 벡터를 넘겨요. 그러면 M 플러스 N 그 다음에 곱하기 P 벡터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는 얘는 N 곱하기 B의 벡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A 벡터가 넘어오니까 N 곱하기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결론 P 벡터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얘는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M 곱하기 B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N 곱하기 A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됐어요? 돼요? 이해? 다 이해됐니? 됐지? 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나 알 수 있죠. 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막 복잡한 얘기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n 플러스 n이라는 값을 내가 뭐 예를 들어 더해서 1이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여기는 성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여기 있는 A 벡터랑 B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요 계산이 잘 되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두 번째로 M 대 N 무슨 점? 외분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얘는 Q다 이렇게 쓰면 돼. 외분점은 Q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질문 봐봐. 자 먼저 상황을 한번 생각만 해보자. 그림 상황이야. 알겠지? 자
자, 외분점을 만드는데 둘 다 아마 양수가 될 건데 만약에 m이라는 숫자랑 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n이 커요. n이 커요. 그러면 q라는 점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m이 작아. 그러면 q라는 점은 밖에 있는 거야. 일단 ab라는 성분 밖에 있는 점인데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 1번, 2번. m이 작아. 1번이겠지. m 대 n 이렇게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m이 작으면 이건 어디에 가까이 있는 거냐면 a라는 점에 가까이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이라는 값이랑 n이라는 값이랑 이번에는 m이 더 크다. 그러면 얘는 같은 방법으로 b에 가깝게 있는 겁니다. 물론 계산하면 이거 알아서 다 계산해서 점이 나오기 때문에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예, 내가 이것까지 문제 풀면서 그냥 숫자만 계산하면 되면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느낌으로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은 자, 이제 계산은 그냥 이거 안 할게요. 공식 똑같아요. 내분점 공식이 이렇게 생기면 외분점은 어떻게 만들죠? 얘네 둘을 뭘로 바꾸면 돼요?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 q라는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q라는 벡터는 여기 점 q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m-n분의 이렇게 생겼고요. m b벡터 마이너스 n a의 벡터다. 이렇게 생겼죠. 이해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해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이게 내분점하고 그 다음 외분점 얘기예요. 그치? 근데 내분점하고 결국 외분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런 데가 전부 다 내분점이 될 수 있는 점들 아니니?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이 다 외분점이 될 수 있는 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계산이나 혹은 이런 계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얘도 다시 한번 써볼까? 자, m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m b벡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n에다가 다시 a의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들의 합이 똑같이 나오면 그거는 그 점들은 다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직선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알겠죠? 일단은 예, 그것보다는 이것들의 계산이 먼저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 다시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야.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점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면 어제 그저께 동안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벡터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본 거야. 계산도 해본 거야. 더하면 이렇다, 빼면 이렇다. 그쵸? 그 다음에 실수배하면 이렇다, 실수배라 하면 평행하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봤는데 지금부터 점점 슬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봐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슬슬 점을 고정시켜, 시점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점이랑 위치 벡터를 일치시켜. 그럼 결국에는 위치 벡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점을 얘기하니까 나는 점 얘기를 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 얘기를 벡터로 다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해 지금. 이해돼요? 점점 그 얘기로 옮겨가고 있는 거야. 초점이, 시각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봐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성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 이런 거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내가 문제 풀 때 상문제 몇 개 풀어주면서 이거 풀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뭐 문제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그치? 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A 벡터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B 벡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로 가는 벡터가 있다라고 치면은 요 벡터를 어떻게 A랑 B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 이런 얘기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X벡터라고 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Y벡터라고 해서 A를 X벡터랑 Y벡터로 다시 표현을 하고 B도 마찬가지로 X랑 Y벡터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쭉 여기 A, B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성질 이용해서 다시 요 벡터를 X랑 Y로 표현해서 내가 연립방정식 풀어서 문제 풀었던 거 지난 시간에 숙제했으면 알 거예요. 그치?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고. 봐봐. 이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분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요. 이렇게 생긴 벡터를 두 개를 만들어요. 뭐냐면, 좌표평면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게 편하니까. 좌표평면처럼 뭐를 하나 만들어. 시점을 하나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벡터 두 개를 설정하는 거야. 벡터 두 개를 설정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렇게 설정을 해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벡터가 있는 거야. 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벡터가 있는데 이해됐죠? 요 벡터를 뭐 예를 들면 2원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해놓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요 2원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2원 벡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에 있는 봐봐 시점이 일치됐으니까 시점을 O로 고정시켰으니까 여기에 있는 점하고 1대1 대응이야. 돼요 이게? 여기에 있는 점하고 1대1 대응이야. 들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1,0이야. 그러면 아까 점 얘기를 했는데 이 점 A는 시점 O에 대해서 여기 있는 A 벡터랑 똑같은 벡터야 라고 했잖아? 근데 아예 좌표평면 위에 옮겨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1,0이라는 점이랑 여기 있는 2원 벡터랑 완전히 똑같은 거지. 됐어요 이해? 그러니까 이 점이지만 벡터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자 여기에서 위로 한 칸 가는 요거 있죠? 여기는 점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0,2가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찍힐 건데 됐어요 이해? 얘를 뭐 예를 들면 이름을 E2의 벡터다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해놓자고 됐지? 그러면 얘가 내가 아까 그렸던 평행사변형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대각선으로 가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된 두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만 이용하면 평면 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다 얘들로 표현이 가능하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점이 특이하게 이렇게 쓰더라고. A1, A2다 이렇게 쓸게. A1, A2 뭐 이거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점을 A라고 했어. 그러면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내가 이걸 A 벡터라고 하면 이 A 벡터는 어떤 식이냐면 A1하고 그 다음에 A2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얘는 이제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이런 게 있는 거지. A1만큼 2원 벡터하고 그 다음에 A2라는 크기만큼 이 두 벡터를 이동해서 만든 벡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점 좌표하고 벡터하고 이제 완전히 동일시해도 된다는 얘기지. 되니 이해?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성분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위치 벡터로 만들었을 때 이 A 벡터의 성분을 A1, A2다 이렇게 쓰면 이게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또 내가 예를 들어 자 여기 있는 B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의 좌표가 B1, B2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제 성분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점의 좌표인데 좌표 이름을 그냥 성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B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썼어요. 자 B 벡터다 이렇게 쓰면 자, 여기에서 이제 B의 벡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성분으로는 B1, B2다 이렇게 쓰면 얘가 B 벡터의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성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책에 써있는 얘기를 보면 뭐 성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책에서는 뭐 정리 안 해놨는데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됐죠? 그럼 봐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자 이게 성분에 대한 첫 번째 저런 식으로 점좌표랑 이제 벡터를 1대1 대응이니까 똑같이 생각해도 되더라. 그러면 봐봐.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A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A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였지? 성분의 길이. A 벡터의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A 벡터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근데 이제 성분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A1의 뭐 제곱하고 그 다음에 A2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게 이제 성분의 크기,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지. 앞으로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성분이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도 가능해. 이제 A 벡터하고 그 다음에 B 벡터하고 한번 더해보자 뭐 아니면 빼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한데 봐봐. 성분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야. 봐봐.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더하래. 그지?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더하래. 그럼 더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대각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A 벡터를 연결해서 그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어요. 자, 여기가 A1인데 아이고 미안해요. B1인데 여기서 얼만큼을 더 가는 거니까 A1만큼을 X좌표만큼 더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표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게 맞아? A1. 그렇지. A1 플러스 B1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성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A1 플러스 B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 성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벡터끼리 서로 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분끼리 그냥 좌표끼리 빼주면 뺄셈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성분으로 다시 표현하는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수배가 있죠. K 곱하기 A 벡터다 이렇게 썼어. K 곱하기 A 벡터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얘를 그대로 2배, 그 다음에 3배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분도 몇 배? K배로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자 이게 실수배를 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자. 자 A에서 B 벡터를 가보래요. A에서 B 벡터로 가보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해봐. 이거 성분으로 계산해봐. 얼마야? A. 야 이게 뭐라고 쓰는 거야? B 벡터에서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뺄셈은 그냥 하면 되니까 B1에서 얼마를 A1을 빼고 그 다음에 B2에서 A2를 빼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봐봐 다시 이번에는 A하고 B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의 크기를 구하래요. 됐어요? 자 크기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B1 마이너스 A1의 모 제곱 플러스 B2 마이너스 A2의 모 제곱한 다음에 모 루트 이렇게 하면 답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벡터의 크기가 구해져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 위치 벡터에서 했던 얘기를 이어받아가지고 벡터들을 이제 그냥 점으로 대신 쓰자. 이게 성분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벡터들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실수배하는 거,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는 것들이 성분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아까 어제 배운 것처럼 더하기 빼기를 그림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이제 연습해봐야 되니까 이것들 한번 연습을 지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 봐봐. 자, 두 점 A하고 B 벡터가 있는데 두 점 A, B가 있는데 그 녀석들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그 다음 B 벡터라고 했을 때 다음을 위치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써있는데 1번 봐봐. 내분점, 외분점 얘기하는 겁니다. 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P를 위치 벡터로 구해봐라. P 벡터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봐봐. 1대2 내분점이니까 1 플러스 2라고 쓰시고 여기도 1 플러스 2라고 쓰세요. 됐어요? 이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벡터를 앞에다가 쓰세요. B 벡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점에 해당하는 거를 뒤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됐죠? 이해?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지금 주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봐봐. 이게 해석도 되면 더 좋아. 이게 해석이 되면 더 좋아. 자, 봐봐. 내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 3이라고 써있고 2A 벡터 써있고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써있어.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올 거야. 누군가 그냥 이렇게 벡터를 딱 던져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보고 느낌이 이렇게 와야 돼. 너 이거 2하고 1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있는 거야. 봐봐. A와 힘이 점점 세지네. 봐봐. A와 B 벡터가 몇 대면 내분이야? 1대2 내분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너한테 내분점을 만들어라 하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 처음엔 있을 거야. 근데 막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써준단 말이야. 3분의 뭐 써줘. 그러면 그걸 해석할 줄 알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있는 거야. A와 나 손가락 봐봐. 갑자기 다 보네? A와 B에 그 다음에 꺾고 있는 거야. 1대2 무슨 점? 내분점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그 점은 A에 가까운 거야? B에 가까운 거야? A. 그치. A에 가까운 거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뭐 아무튼 얘는 숫자로 쓰는 답은 3분의 썼네요. 이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자 이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A와 B의 상대이 외분점 이렇게 써있어요. 그냥 계산만 하라고 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3 빼기 2 이렇게 쓴 다음에
3 빼기 2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점 앞에 있는 점 쓰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B 벡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돼요?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좀 이쁘게 다시 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B의 벡터. 자, 이렇게 쓰면 답이죠. 되니 이해? 됐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자. 봐봐. 얘를 읽으래.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B와 A의 몇 대 몇? 2대 3 외분점.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3대 2 외분점이야. A와 B의.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A와 B의 3대 2 외분점이야. 이해돼요? 그럼 A에 가까워, B에 가까워? B에 가깝지. 이해됐죠? 작은 쪽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외분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중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중점은 뭐예요? 그러면 중점. 중점은 어떤 점이에요?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점이죠. 예, 그럼 여기 있는 말들로 한번 다시 표현해봐요. 1대1 내 분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중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예, 중점 n벡터라고 써볼까요? n벡터나 이렇게 쓰면 얘는 2분의 a 벡터 그다음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한번 성분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쉬워요. 자, 말로 할게요. 4번. 4번 보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2원만큼 하고 마이너스 2원이니까 마이너스 1, 4, 2, 2의 2벡터니까 이건 뭐야?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분으로 A 벡터를 성분으로 써라라고 하면 4번 A 벡터를 성분으로 쓰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 벡터를 성분으로 써보세요라고 써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E2 벡터예요. 그치? 그럼 걔는 뭐예요? 0, 마이너스 그렇죠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6번도 쉽네요. 그치? 자, 6번도 쉽네. 3, 마이너스 1을 반대로 표현해보래요. 3 곱하기 2원 벡터 마이너스 2투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자, A 벡터랑 B 벡터랑 같아요. 야, 같은 벡터면 내 말 들리죠? 봐봐. 그 우리 앞 단원에서 배운 그냥 평면 벡터, 그치? 위치 벡터 하기 전에 그냥 벡터에서는 벡터가 같으면 그냥 방향하고 크기만 같으면 돼. 시점이 일치되지 않아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분으로 표현했어. 그럼 성분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무슨 벡터인 거야? 이게 위치 벡터인 거지. 이해돼? 성분으로 표현되면 위치 벡터인 거야. 그러면 위치 벡터는 시점이 어디로? 0,0로 다 일치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면 좌표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는, 성분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는 없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n-1이라는 값은 3이 되는 거고 2m은 0이 되는 거고 뭐 이건 다 너무 당연히 풀릴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얘기가 예, 요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됐죠? 예. 이 다 2단계 문제들입니다. 일단은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예, 지금 보고 어렵지 않게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크기.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자, 벡터의 크기는 마치 이제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점에서부터 위치 벡터가 있는 그 위치 벡터에 해당하는 그 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A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걔는 그러면 그 벡터는 크기가 얼마예요? 6이죠, 6. 그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데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크기는 양수니까 다 당연히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예, AB 벡터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이거 세 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됐어요? 별로 안 어렵죠? 11번은 답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은 5,8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AB 벡터는 성분으로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에 크기는 루트 5입니다. 돼요? 이해? 됐어요? 어렵냐? 아직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거 B장면은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복습 한번 또 해보죠. 자, 됐죠? 이게 끝이에요. 일단 첫 번째 주제. 자, 첫 번째는 뭐 배운 거예요? 일단 위치 벡터 배우고. 됐죠? 자, 위치 벡터는 이제 그러면 한 점이랑 대응되니까 그걸 이제 성분이라고 해서 좌표평면 위에다가 옮긴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면 성분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겁니다. 됐죠? 아직 뭐 특이하게 외우거나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한다? 그러면 14번부터 한번 볼게요. 봐봐. 이제 계속 이 연습만 시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A, B, C에 해당하는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O에서 A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 벡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O에서 B로 가는 벡터다. 그 다음에 C 벡터도 O에서 C로 가는 벡터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나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2배 AC 벡터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BC 벡터에 자 이거를 한번 ABC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봐봐. 자, 지금부터 정말 질리게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뭐냐면 2배 한 다음에 얘를 뭐라고 바꿨어야 되는 거야? OC 벡터에서 누구 뺀 거야? OA 벡터를 뺐다. 이거야. 지난 시간에 뺄셈 열심히 했잖아. 그치?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뺄셈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자, 그러면 얘도 뭐라고 바꾸면 돼요?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ABC로 다 표현이 됐으니까 얘는 2배의 C 벡터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플러스 C의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자, 이거 정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벡터 플러스 3C의 벡터다. 이렇게 쓰시면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지? 아, 뺄셈만 잘하면 되겠네. 그쵸? 뺄셈만 잘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도 한번 보죠. 15번. 자, 15번은 두 점 A, B가 있는데 걔네들의 위치 벡터를 각각 A랑 B 벡터라고 한 다음에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벡터를 P 벡터라고 하래요. P 벡터 바로 쓰죠.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2 플러스 3이고요. 2 B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3A의 벡터다.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대2로 외분하는 벡터를 Q 벡터라고 하래요. 그러면 얘는 3 빼기 2가 되고 3 곱하기 B 벡터 마이너스 2 곱하기 A 벡터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P 벡터하고 그 다음에 Q 벡터하고 둘이 서로 더하래요. 그쵸?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5분의 3 곱하기 A의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2 B의 벡터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벡터 플러스 3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써있는데 계산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건 그쵸? 그럼 그냥 더하시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7 그 다음 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15, 17 벡터, 17 곱하기 B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에요. n 플러스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야 2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그냥 계산이죠. 그치? 이해돼요? 자, 그러면 16번인데 할 수 있겠어요? 해볼래요? 해보세요. 16번. 돼요? 일단 요 단어는 핵심이 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치?
Q에서 P로 가는 벡터를 OA 벡터랑 OB 벡터로 표시를 하는 건데 일단 그러려면 얘부터 먼저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얘를 OQ 벡터에서 OP 벡터의 차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O에서 Q로 가는 벡터를 보니까 자 O에서 Q로 가는 벡터는 사실은 이 Q라는 점을 벡터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뭐냐면 A 벡터와 B 벡터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2분의 1 O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OB 벡터 이렇게 쓰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OP 벡터인데 OP 벡터는 1대2 내분점이라고 써있어요. O와 A에.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가는 벡터인데 생각을 해보면 얘는 OA 벡터의 뭐예요? 평행하죠. 실수배로 그냥 바로 표현이 가능하죠. 몇 분의 몇이에요? 그쵸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1 OA 벡터다라고 쓰면 이게 그냥 OP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산수하시면 되니까 답은 6분의 1의 5A 벡터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의 5B 벡터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됐어요 이게?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답이 M하고 N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답 돼요 이해? 안 어렵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게중심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무게중심 얘기가 나오는데 삼각형 ABC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선을 그리고 그래서 그 중선에 뭘 찾으면 되냐면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중선의 교점을 찾으면 얘를 보고 이름을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치?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여기 A에서 출발해가지고 됐죠? 이해? A에서 출발해서 B와 C의 중점으로 가는 벡터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죠. 아니면 2대 1 무슨 점? 내분점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면 이거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내가 A랑 B랑 C로 가는 벡터들을 여기 시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점에서 A, B, C로 가는 벡터들을 A 벡터, B 벡터, C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는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면 일단 OA 벡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M이라고 하자. M이라고 하면은 아예 이렇게 쓰자. A와 그 다음에 M의 성분 A, M의 몇 대면 내분점이냐면 2대1 내분점이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점은 OA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이라는 점은 뭐라고 쓰면 돼? BC의 중점이니까 얘는 2분의 5 그 다음에 B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5 C의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점 A의 위치 벡터고 이게 점 M의 위치 벡터야.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2대1 내분점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무게중심이라는 점은 혹은 벡터는 G 벡터라고 해보죠. G 벡터는 어떤 식으로 써질 거냐? OG 벡터라고 쓰자. O에서 G로 가는 벡터는 이렇게 써지겠네.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점을 쓰는 거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OB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OC 벡터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에다가 다시 5A 벡터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얘가 3분의 5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OB 벡터 플러스 5C 벡터 이렇게 생긴 게 답이에요. 됐어요? 그냥 무게중심 점 좌표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3분의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무게중심이 됩니다. 됐어요? 이해? 돼요?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7번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들아 근데 이거 외워야 돼. 무게중심 알겠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고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G에서 P로 가는 벡터를 구해보래요. 그럼 G에서 P로 가는 벡터를 구하라고 한 거는 나한테 5에서 P로 가는 벡터에서 빼기 5에서 G로 가는 벡터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죠. 됐죠? 자 그러면
O에서 P로 가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점 P는 거기 보면 문제를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써있으니까 1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 1 곱하기 B 벡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A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3분의 A 벡터 그 다음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쓰면 답이야. 되니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산수만 하면 끝인데 산수하면 3분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는 거니까 그냥 A 벡터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벡터다 이렇게 쓰면 답이죠. 됐죠? 자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Q에 해당하는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P에서 Q의 세기를 빼고 그 다음에 R을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됐어요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요 17번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거 무게중심 찾는 겁니다. 알겠죠?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쓰면 돼. 됐죠? 자 R이 뭐예요? 어디 R이요? R? R이 어딨어요? 아 이거요? 거기 PQR이라고 써있거든. 얘를 P A 아 그 P 마이너스 말이 뭐야? 응? 3분의 아 이거 3분의 1이야? 그러네. 예 됐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8번하고 19번이 내가 실수해가지고 똑같은 건데 18번은 지워요. 미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림이 빠졌는데 예, 문제가 하나 더 붙었네요. 그냥 19번을 볼게요. 19번. 자, 이 문제도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돼. 봐봐 할게. 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 삼각형 ABC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P A 벡터 그 다음 플러스 P B의 벡터 그 다음 플러스 P C의 벡터가 있는데 얘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랑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자,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봐봐. 볼래요, 나중?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갔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다 P를 시점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P가 시점이 아니고 A가 시점이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내가 생각을 할 때 좀 어지럽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냥 시점을 P로 바꿔보면 뭐라고 써있는 것과 같냐면 PB 벡터 마이너스 P A 벡터다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다는 뜻이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가능해지는데 여기 PB랑 사라지고 일단 여기는 PA 넘겨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써져요. PC 벡터는 마이너스 2배의 PA 벡터다 이렇게 써져요. 됐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실수배돼 있죠, 그치? 그럼 실수배돼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위치관계로 보면 평행한 거죠. 그쵸? 점 P를 내가 설정해서 평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ABC가 난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그 다음 여기가 B가 되는 자 이렇게 생긴 점이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PC 벡터랑 그 다음에 PA 벡터랑 둘이 서로 평행하게 내가 P라는 점을 찍어야 돼.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랑 A랑 C는 일직선 위에 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서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P라는 점에서 A로 갈 때랑 C로 갈 때랑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점이나 요런 점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방향이 같아 버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길이의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PA를 2배 해야 P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A가 짧아, PC가 짧아. PA가 짧지. A에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A에 더 가깝게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P라는 점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이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재미는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어?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봐봐. 뭘 다시 안 해보. 뭔가 한번 다시 해봅시다. 봐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봐. 2배의 P A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PC 벡터가 되는데 이게 0이야. 됐어요? 얘가 0이야. 0벡터야 그러니까. 이해됐죠? 0벡터고 그러면 내가 얘가 0벡터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도 3으로 나눠도 0벡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얘를 3으로 나눠도 0벡터야. 근데 여기 있는 숫자 3은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2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A와 C의 1대2 내분점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게 여기 P라는 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더 편하죠. 그치? 네. 자, 그래서 P가 여기 있다고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PAB라는 삼각형이 있대요. 자, 이렇게 PAB.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PBC라는 삼각형이 있대요. PBC가 이놈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넓이 B가 몇 대 몇이니? M 대 N이죠. 그죠? 얘 천재인데. 자, M 대 N은 맞는데. 자, 봐봐. 몇 대 몇이에요? 1대 4. 그쵸. 죽을래? 깜짝이야. 1대 4라고? 아니요. 아니지? 네. 몇 대 몇이야? 1대 2지. 달굼이냐? 왜 제곱해요? 네. 이렇게 신난 거예요. 자, 틀리면 좋아가지고 나는. 네. 아싸, 틀렸다. 이제 바보들 이러면서. 1대 8? 1대 2입니다. 알겠죠? 달굼 아니에요. 그냥 밑변 길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답이 두 개 서로 더하면 3입니다. 됐죠? 20번 풀어볼래요? 이거? 겁나 쉬운데? 20번. 깜짝 놀라기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X벡터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A 넘기고 3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해서 크기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분으로 계산해서 크기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답은 얼마가 되냐면 얘네들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죠. 이걸 크기, 이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답은 루트 17. 이렇게 나오면 답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지? 됐어요. 됐죠? 또 한 5분만 있다 다시 합시다.